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수 김호중 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관심이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옛날에 음악을 한때 꿈꿨던 사람이고 성악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멋진 음악가가 되겠다 그런 꿈도 있었던 사람이고 특히나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학창 시절에는 이 나쁜 학생으로 그렇게 지냈다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 가지고 개가천선이 돼 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이제 잘 보답해 드리고 훌륭한 가수로 성장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공 신화 그 자체였고 개인의 어떤 그 일상은 우리가 몰랐다라고 해도 인생사를 보고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도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도 아니고 30대 지금 나이에 이런 지금 모양이 되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크죠. 이번에 이제 그 조남관 변호사가 김어중 씨의 그 변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남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수임료로.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 딴에는 계속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보고 뭔가를 이제 해보는 것 같은데 이 불행하게도 그렇게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금 이제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미스였던 게 뭐였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김어중 씨한테 죄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자.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사과를 해 가지고 자숙하는 시간을 좀 보내자. 그게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설득을 하지 않고 계속 엄플을 했었잖아요. 그 엄플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경찰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귀가하지 않겠다라고 버팅기면서 6시간 가까이를 버팅기면서 기자들 다 내쫓아라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서는 어떤 식으로 언플을 했었어요. "이거 비공개로 내가 귀가 못하면은 나한테는 마지막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까지만 언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그랬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 그때 끝나고 나오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한쪽 그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기자가 질문하는 걸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금 비공개로 안 했다라는 거 그거 건수로 인권위에다가 권익위에다가 무슨 그거를 그 요청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언플이야 소질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라도 제대로 뭔가 조언해주고 제대로 뭔가 코칭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경찰서가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음주 혐의까지도 결국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음주 혐의가 적용이 됐던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거꾸로 이제 역행해 가지고 사람의 체중 그다음에 이제 키 이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꾸로 이제 추적하는 방식 그거를 이제 한 가지를 썼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종업원이나 아니면 또 유흥업소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종합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적으로 CCTV에 찍혔던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 이게 좀 휘청휘청거리면서 걷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 취한 거다.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호중 씨한테 음주 혐의를 적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걷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객관적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호중 씨 측에서도 옛날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술 취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을 테니까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격파시키면은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짜놓은 스토리가 뭐냐, 시나리오가 뭐냐. 기가 막히게도 걷는 모습조차도 걷는 모양새조차도 일부러 짜고 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걷는 모습을 조금 보면은요. 이게 몸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살이 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살이 안 쪄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살이 많이 쪄서 그런지는 모르겠 좀 뒤뚱뒤뚱 걷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나올 때도 그랬었고요. 법원에 갈 때도 저런 식으로 약간
툭툭툭 이렇게 끊기는 듯이 걷는 이렇게 체중이 한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단 같은 걸 내려갈 때도 한 발 한 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영상의 모습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봐봐라. 평상시에도 김호중 씨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김호중 측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국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김호중 씨 측에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상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음주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도 김호중 씨 팬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3월 달에 모 예능 방송에 김호중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도 발목이 평상시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모습이 또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의사한테 했던 얘기가 왼쪽 발목이 늘 안 좋았다. 초등학교 때 운동하다가 심하게 접질렀고 그 후로 고질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방송이 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봐봐라. 김호중의 방송에 나와서도 예능 방송에도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쩔뚝쩔뚝 거리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옹호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래서 그 방송을 또 봤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이 또 뭐 항변을 했겠죠. 뭐 이런 거를 증거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경찰 측에서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는 진단 내역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진짜 3월 달에 방송에 나갔던 그 모습조차도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혹시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릴 거를 대비해 가지고 했던 보여주기식 쇼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고서야 병원에 가 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방송에 나온 대로 그 기록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다 확인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쳤다라고 하는 진단 내역이 없다라는 거죠. 글쎄요. 아마 김호중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언론 플레이의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짜 그 3월 달에 방송에 나왔던 모습조차도 미리 미래를 예견해 놓고 아니면 뭔가 나중에 김호중 씨가 워낙에 뭐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사고를 칠까봐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닐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수의 이번에 또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랑 사고 직후의 걸음걸이 이 두 가지를 또 비교 분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예능 방송에 나왔던 그런 모습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 사고가 난 뒤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또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걸음걸이 같은 거를 뭐 분석할 수 있겠어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람마다 걷는 거리가 다 다르고 걷는 이제 발폭도 다른 것이고 신발 사이즈만 뭐 다르겠습니까? 키만 뭐 다르겠습니까? 걷는 방식도 다 다르고 걷는 어떤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법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할 것만큼 이미 연구가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고 국가수에서도 그래가지고 평상시 걸음걸이, 사고 직전의 걸음걸이랑 사고 직후의 걸음걸이 두 가지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 평상시 김호중 씨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국가수가 이번에 또 조사 결과를 냈고 그거를 검찰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조남관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소속사한테 보냈던 입장문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주는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남관 변호사의 입장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유일한 경찰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영상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 모습까지도 걸음걸이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뜻밖에 안 되다 보니 참으로 진짜 집요하고 조직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분노만 사고 판사님의 분노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중 씨가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거의 85% 90% 가까이 되어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